앞전에는 저희가 이제 UPS의 뭐 간단한 역할과 구성, 분류, 뭐 운영 방식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실제 데이터 센터에서 UPS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있을 텐데, 과연 이제 이 데이터 센터에서 UPS를 활용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왜 쓰는지, 그리고 어떠한 플로우로 이런 설계 방식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도 이제 UPS를 쓰는 목적이 그건 어떠한 뭐 전력 품질의 장애가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 결론적으로는 UPS를 쓰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전력 품질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러한 전력 품질의 장애의 원인이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죠. 뭐 노이즈부터 해서 고주파, 뭐 가전압, 그리고 저전압, 그리고 뭐 스파이크죠.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거에 1년 동안 발생되는 많은 전원 장애들 중에 거의 50%에 가깝게 발생하는 게 이게 파워 세그입니다. 실질적으로 순간적인 저전압 발생되는 게. 결론적으로는 완전한 정전이 거의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이런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전압에 대한 변동이랄지 이런 변환에도 실제 임팩을 막 받고, 그리고 순간적으로 끊어질 수 있다 보니까 실제 이런 파워 세그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호를 할 요소가, 그리고 많은 것들의 발생을 보호를 하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이러한 전원 장애도 단순히 그냥 뭐 이런 하나하나의 케이스를 두고 염두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IE에서는 각각의 전원 장애들이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어떠한 기준으로, 그러한 뭐라 해야 되죠?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실제 전원 장애를 모두 다 이렇게 세세하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전원 장애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뭐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전원에서도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뭐 발전 라인에서부터 이런 송전 계통인데, 뭐 고압에서 뭐 MV로, 그리고 이 MV에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뭐 변전 시설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뭐 다양한 뭐 데이터 센터, 뭐 공장, 그리고 건물,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실제 우리 주거 형태까지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송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전원을 다 쓰고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이러한 전원 장애죠. 이러한 전원 장애들이 언제든지 발생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러한 전원 장애로부터 우리가 이제 UPS를 통해 또는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UPS가 항상 필요로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계속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그 UPS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뭐 전원 장애의 종류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원 장애들의 종류가 음 우리가 말하는 이런 파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뭐 균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깐 정 이제 정연파가 아닌 거죠. 이제 사인웨이브 깨끗한. 그래서 요러한 깨끗하지 않은 이런 정연파가, 사인웨이브가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실제 소비자들한테 공급은 하고는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우리가 공급자들이죠. 이제 이런 컨슈머들이 우리가 뭐 UPS에 연결된 또는 다양한 컴퓨터 장치를 쓰는데, 이 컴퓨터 장치도 사실은 고주파를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우리가 어떤 장치를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치가 우리의 선로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UPS를 쓴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게 깨끗하지 않던, 우리의 이제 실제 안정하지 않던 전압에 대한 보상을 왼쪽에 보시면 이제 깨끗한 이제 전압 사인웨이브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말했던 우리 장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나쁜 의 고주파 성분을 실제 UPS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선로에는 좀 더 이제 정유된 이러한 전원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그 UPS에 연결된 부하에는 영향을 주는 거는 결국에는 전압이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연결하는 UPS에 연결하는 장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는 이제 전류 고주파가 영향을 끼치는데 실제로 UPS가 뭐 하는 많은 역할들 중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전원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뜻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전압에 대한 고주파율을 낮추고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반대로는 이 부하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전류 고주파에 대한 감소 역할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하에서 실제로 아무런 장치를 연결하게 되면 실제 선로에는 이제 뭐 그만큼 고주파의 양이 늘어나게 되고 고주파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실제 뭐 이 건물 밖에 있는 변압기랄지 선로에도 효율을 낮추게 되고 결국엔 그 결과 더 큰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고 근데 UPS를 쓰게 되면 우리가 연결하는 이 장치에도 양질의 깨끗한 전압 고주파를 공급을 함과 동시에 반대로 이제 우리 선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얘네들을 반대로 이제 필터링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낮은 전압 고주파를 발생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했던 다이어그램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렉티파이어, DC-DC 차저, 그리고 인버터, 스태틱 스위치. 그리고 우리가 이 여기서 보이는 이 이중 변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전압, 정주파수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UPS의 뭐 역할들은 동일한 뜻입니다. 지금 보면 DC-DC 차저, 충전기, 배터리. 결국에는 이러한 UPS가 반복해서 말씀드린데 여기 보이시는 이러한 전원 장애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UPS입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서 실제 UPS 또는 뭐 다른 현장에서도 UPS에 대한 성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UPS가 뭐 어떠한 기능이 좋은지, 뭐 효율이 좋은지 또는 뭐 많죠. 뭔가 뭐 사이즈가 작다든지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제품마다의 어떠한 뭐 차별성을 두는 변별력을 둘 수 있는 뭐 요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IC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UPS가 어떻게 뭐 설계를 하든 어떻게 뭐 구성을 하든 이 출력에 대해서만 퍼포먼스를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IC62040-3이라는 출력인데 우리가 UPS라고 하면 뭐 모드를 체인지한다고 하죠. 아까 전에 정전이 되게 되면 배터리로 모드가 변환을 하고 그리고 인버터가 고장하게 되게 되면 동기 절제 스위치로 전환이 되고 이러한 모드가 체인지 될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UPS가 갑자기 뭐 1이 걸리고 있다가 갑자기 100이 되었을 때 갑자기 부하가 확 튀었을 때 그때 이 출력에 대한 성능이 우리가 말하는 380V 뭐 정주파수 정전압을 유지를 얼마나 잘하냐가 UPS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돼요. 그 성능을 말하는 지표가 이 IC고 그래서 각각의 성능에 따라서 클래스 1, 2, 3로 나누고 있어요. 그 말은 UPS가 뭐 일반적일 때는 다 상관이 없죠. 뭐 그냥 당연히 잘 연결이 되고 정전압이 흐르고 있겠죠. 근데 갑자기 정전이 된다든지 또 말씀드리면 뭐 바이패스로 넘어간다든지 그 순간에도 출력이 안정적이냐를 만드는 게 뭐 우리는 뭐 측정했을 때 안전해요가 아니라 실제 이런 지표로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보시는 게 실제 여기 X, Y축이 전압입니다. 전압. 여기서 보면 이게 이거야. 이게 중간이 이제 0V이고 아래 위로 전압이 범위가 되는 겁니다. 범위. 여기가 전압 범위인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이라고 하게 되면 요 X축은 이제 시간이 되는데 실제 어떠한 이러한 말했던 모드가 체인지 된다든지 부하가 갑자기 커지고 작아지더라도 이제 시간이 흐르더라도 UPS의 출력이 플러스 마이너스 30%입니다. 요 안에는 뭐 10ms까지 항상 들어와 있어야 되고 실제 뭐 20mm, 50mm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안에 이렇게 흐르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드가 변하거나 부하량이 늘었을 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 이 UPS는 클래스 1에 해당하는 UPS다라고 하고 만약에 이러한 결체나 이러한 부하 급변이 났을 때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00%란 말은 부하 순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체를 하는 순간에 순단이 발생
하는 건데 이게 뭐 1ms 동안은 순단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10ms까지는 마이너스 20%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하면 클래스 2, 클래스 3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UPS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 두 번의 변환을 통해서 공급하는 UPS라고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스 1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IEC 규정이고 그리고 이런 카탈로그나 기술 사양서의 이 UPS는 클래스 1을 만족하고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사용하시는 UPS의 특성이랑 뭐 사이즈에 따라서 이걸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가정에서 막 사용하는 UPS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작고 그리고 방식이 이제 부하에 대해 민감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클래스 2, 3에 해당되는 UPS를 사용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뭐 대형 UPS, 뭐 삼성 UPS는 다 클래스 1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 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래스 1을 만족하고 있고요. 근데 UPS라고 하면 사실 요거는 UPS의 성능에 따라서 이 UPS는 클래스 2, 1, 2, 3 이렇게 나눠질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는 UPS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중 변환 모드, 정류기 인버터 이렇게 전환을 해서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정적인 모드로 요 클래스 1을 만족을 하는데 UPS가 뭐 그런 모드가 있어요. 우리도 뭐 뭐죠?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뭐 절약 모드 아니면 뭐 에코 모드 뭐 이런 것도 있듯이 UPS도 에코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상용 전원을 공급을 하면서 바이패스로 공급을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러한 전환되는 순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어떠한 변환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이런 순단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PS가 종류에 따라서 이 클래스 1, 2, 3도 나눠질 수는 있지만 UPS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운영 모드에 따라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 1인지 2인지 3인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요즘에 가장 UPS를 씀에 있어 가지고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게뭐 이제는 결국에는 에너지 세이빙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막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이 UPS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막 감축시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가 뭐 공조 쪽이나 기계 쪽에서는 뭐 더 크겠지만, 근데 결국에는 UPS도 365일 24시간 뭐 몇 메가와트, 뭐 10메가와트, 20메가와트 항상 IT 로드가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UPS가 얼마만큼 효율을 낮추는지에 대해서 많이 지금 관건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TCO라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UPS가 과연 우리가 10년을 썼을 때, 20년을 썼을 때 얼마만큼 이득이냐 이런 것들을 검축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런 높은 효율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중 변환 모드보다는 요 에코 모드나 이런 것도 썼을 때가 한 2, 3%의 더 효율이 더 높아요. 요즘 말하는 이제 UPS라고 하면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뭐 96에서 97%, 좀 많이 높아요. 예전에는 막 90% 초반대였는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이중 변환을 하더라도 효율이 96%에서 97%대까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근데 에코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99%까지 올라가요. 다만 근데 이제 이 2%가 실질적으로 UPS 한 대를 사용하게 되면 뭐 사실은 뭐 1년 동안 전기료 아껴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센터 이제 IT 부하가 20메가, 30메가, 40메가 그 이상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로 나오게 되는데 이 2%, 3%가 사실은 1년 전기료에 어마어마한 좀 세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 UPS를 구성하면서 처음에 투자비를 아끼려고도 많은 이제 효율적인 구성을 하려고 노력도 하지만 이 효율 1%, 2% 더 아껴서 전기료 아끼는 것도 물론 물도 있겠지만 전기료 아끼는 것들에 대해서도 되게 이 설계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단순히 효율로 전기료를 아끼고자 요 에코 모드를 저희가 쓰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저기서 보이시죠? 저희 10ms까지. 그래서 이제 저희 슈나이더에서는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뭐 이중 변환 보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이컨버전 모드라고 해가지고 요 에코 모드랑 이중 변환 모드랑 결국은 좀 결합을 시켜가지고 실제 이중 변환 모드에서는 이런 뭐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에코 모드에서는 저는 효율 높은 걸 두 가지를 좀 혼합을 시켜가지고 실질적으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도 이렇게 요 클래스 1에 만족하는 전압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UPS를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아까 말했던 뭐
각종 전원 장애로부터 이제 한전에서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UPS가 보호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UPS 연결되는 데이터 센터면 IT 로드겠죠. IT 장치에서 발생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뭐 서버들이겠죠. 그들이 발생하는 이러한 고주파들을 저감시키는 역할도 UPS가 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UPS가 우리의 연결된 장치를 보호하고 실제 선로에도 악영향 미친 것들을 저감시켜서 결국에는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이 데이터 센터 전체를 봤을 때는 이런 파워, 그러니까 전력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장치를 설계를 할 때마다 뭐 UPS뿐만 아니라 뭐 ATS, CTTS, 제너레이터, 그리고 모든 수배전 조합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 전력에 대한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만 사실은 UPS를 단순히 이거 장애가 발생했을 때 우리 걸 보호해야 될까 아니라 실제 이러한 전력 가용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 통해서 왜 이거를 높이려면 UPS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